제가 좀 아끼는 동생인 것 같아요. 애가 좀 귀여운 맛이 있죠. 지욱이 어서 와. 네, 10만 유튜버 봉주익입니다. 실버 버튼. 근데 그게 어디로 옵니까? 근데 집으로 옵니까? 네. 주소 입력하시면 주소를 돼요. 입력하면은 주소를 입력. 네. 네, 그렇군요. 가만히 있으면 안 와요. 막 예. 달라고 재촉해. 봐주셨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좀 희미하게. 네,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오늘 뭐 내친 김에 네. 15만 가보시죠. 야.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 한번 하시죠, 형님. 지우가 왜 이렇게 욕심내? 하는 김에. 하는 김에? 하는 김에. 이명수가 18만이니까 조금 그거보다 조금 이명수 높게. 기자 예, 좀. 이명수 기자가 18만. 그럼 오늘 그 내용 봐서 지우기는 웃는 게 예쁘네. 이거 그 채널 없앨 수도 있습니까? 아 그럼요. 없애버릴까 확. 자, 우리 봉지욱 유튜버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예. 자,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네네.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 오랜만입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김광민 변호사는 나 얼마 전에 너무 놀랬잖아요. 왜요? TV 보는데 명태균 변호사로 등장을 해가지고 나 너무 놀랐는데 네. 그 논란 이야기는 다음에 함께 네네. 하겠습니다. 네. 아주 뭐 서해 번쩍 동해 번쩍 아주 난립니다.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고 전문가의 분석을 좀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설명을. 자, 대북 송금 사건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몰라서 어. 잘해주셔야 돼요. 네. 네. 일단은 그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가 쌍방울.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돼요. 예. 변호사비 대납으로. 음. 그러더니 갑자기 그 사건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바뀌어. 아 그래요? 사건이. 네. 이 자체도 문제야. 네. 문제 하나 적어놔. 네.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 네, 이 예. 자체가 문제예요. 됐죠? 예. 이 대북 송금 사건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의 대가를 이재명을 대신해서 이재명을 대신해서 김성태 회장이 북한의 리호남에게 필리핀에서 건네다라는 거야. 예. 됐죠? 네. 자, 그러면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았어. 예를 들어. 그러면 이 모든 그림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거짓말이 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다는 정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시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보지 않았다라는 증언을 하는 사람은 있었어. 네. 북한에서 사업을 많이 해서 리호남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동혁 씨라는 분이 국회에 나와서 내가 리호남을 만나고 싶었는데 리호남 그때 필리핀 안 하다고 증언했었어. 네. 그 장면 다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필리핀에 갔는데 송명철 부실장이 굉장히 바빠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내가 뭐 물어봤냐면 이호남 이철 씨 왔습니까? 그랬더니 안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을 찾았어. 네. 근데 리호남은 안 왔었다는 거야. 네. 북한에 리호남 안 왔었다라고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예. 그럼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진술. 그 진술은 누가 했냐? 바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네네. 그리고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절친인 배상윤이라고 하는 회장이야. 예. 절친이자 또 같이 그 범죄자야 둘이. 네네. 뭐 주가 조작하고 그랬던 공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좀 건달기 있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두 사람이 얘기한 거야. 이 증언뿐이라고. 됐죠? 예. 자, 그런데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그 배상훈 회장이 도피 3년 만에 그저께 네. SBS와 단독 인터뷰를 합니다. 예. 근데 그 배상윤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김성태와 북한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거는 당시 경기도와는 아무런 상관없다. 예. 이재명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크네. 예, 커 이거. 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왜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 전혀 무관한 일이죠. 유일한 증언자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김광
윤광민 변호사가 또 엄청난 제보를 합니다. 아, 이 네. 자리에서 저희에게 녹취를 하나 줬는데 배상윤 최측근인 조모 씨하고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윤정식 씨가 2024년 5월에 나눈 통화 녹취를 오늘 공개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윤석열 측 윤정식 씨가 조모 씨에게 제안을 하는 모습이야. 뭐냐? 배상윤 지금 해외 도피 중이잖아. 네네네. 배상윤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재명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처벌을 면해줄 수 있을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 측은 저희가 같이 선거 캠프부터 같이 계속 했던 직접적으로 이제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걸 그 단독 면담을 좀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배 회장께서 들어와서 그렇게 저거를 하시면은 그 지금 마냥 그냥 이재명한테 당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그 이쪽도 칼을 하나 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 첫 번째 만남을 허락해 주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을 그 저 배 회장 들어와서 그렇게 하겠다 하면은 뭘 원하느냐 그러면은 그때 특별히 원하는 거 없다. 보통 그게 미국에서는 플리바겐이라고 그 형량 그 저 딜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작전으로 오늘 같이 의견을 나눴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답변을 받고 아무리 늦어도 일요일까지는 답변을 해줄 거다.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답변을 받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여튼 기도 한번 해보죠 뭐. 예, 알겠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으시는 대로 전화 좀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럼요. 2024년 5월 16일 예.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 시기가 좀 중요한데요. 저 시기가 언제냐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리오남 이슈가 터졌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1심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이 1심에서 그 유명한 신진우 부장에게 중형을 때려 맞고 항소심에 가서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튀어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오남이 필리핀에 있었냐 없었냐 이거고 그 다음이 연호술 소위 말하는 연호술 파티 네네네. 진술 세미나 네. 이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은 관련된 증거가 다 튀어나오면서 사실 저희 변호인 쪽에서는 이 재판 잘하면 엎을 수 있겠다. 이 정도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전 상황 속에서 아까 저기 보면 이재명한테 계속 당하고만 있는데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이잖아요. 네. 이게 아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 배상윤 회장이 들어와서 나도 필리핀에서 그 리오남 받아 그리고 북한에 돈을 준 거는 경기도 대남마다 이재명의 방북비용마다 이런 식의 진술을 해주면 국면 전환이 가능하니까 와. 그걸 기하는 모습을 보여요. 너무 무서워. 물 밑에서 최악이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게 너무 무섭잖아. 예. 대북 송금 수사 기록을 전체를 딱 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검찰에 이제 처음에 이제 수사 기록이 딱 바뀌는 게 느껴지는데 저는 되게 이상한 게 검찰 수사 기록이 보니까 국가정보원 요원 네. 김모 씨를 계속 재판에서 그러니까 비공개 신문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대북 송금 그거 아니고요. 베트남 그 정상회담 그 자금 마련 통전부에서 자금 마련하려고 한 거다라고까지 재판 법정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취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연합뉴스에 검찰 측에 유리한 것만 쏘고봐가지고 보도가 나왔어요. 와. 이화영 측에 유리한 건 보도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국가정보원 문건을 전면 공개했잖아요. 네. 공개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 이호남이 뭐 이렇게 돈을 뜯어내는 과정들이 거기 나오잖아요. 보면. 네. 거기서 뭐 대북 방북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전혀 없지. 주가 조작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걸 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성태 배상윤이란 분은 주가 조작범이고. 그렇죠. 이제 국가정보 문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리오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제 취재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당시 그 뭐랄까 안부수라고 또 있잖아요. 네. 안부수 씨 아태평 평화협회 해가지고 하여튼 김성태와 저기 그 이화영 측을 묶어준 게 안부수 씨인데 하여튼 이분 관련해서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길 너무 말이 안 된다 수사. 본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우리가 조사를 받은데 진술서를 주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딱 열람만 하고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이분 진술 조서를 제가 딱 봤는데 저한테 얘기하신 내용이 하나도 안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리오남이 그때가 어떻게 옵니까? 라는 얘기를 이제 왜냐하면 이 행사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 호텔을 잡고 네네네. 모든 행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심지어 리오남이 왔으면 당시에 이제 북한 사람들이 왔잖아요. 거기에 경호원들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호텔 로비에 다 경호원들이 서 있었어요. 밤새. 그렇기 때문에 리오남이 있으면 누구라도 봐야 되는데 아무도 리오남을 본 사람이 없다니까 나중에 어떤 식으로 가냐면 제가 그 보도를 했어요. 예. 김성태가 갑자기 말을 바꾸죠. 혼자 만났다고.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여럿이서 같이 만났고 배상윤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여럿이 리오남을 같이 만났다고 했다가 그게 아니고요. 그 호텔 아니고 저희 숙소는 저긴데 거기서 저 혼자 만났습니다.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올 수가 없는 게 근데 그리고 왜 그 돈을 200만 불을 거기서
왜 줍니까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국경에서 주면 되잖아요. 예. 너무도 이제 말이 안 되는 허구를 썼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김강 변호사랑 얘기할 때 야 이거 재판 이 부분은 적어도 무죄가 나오겠구나라고 했는데 전혀 뭐 전혀 안 됐던 네. 거야.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북한의 리오남에게 김성태가 돈을 줬다고 했단 말이야. 예. 그런데 그 행사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아무도 리오남을 본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근데 그 행사에 참여를 했던 바로 이 배상윤이가 예. 리오남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쵸? 배상윤은 검찰 진술을 안 받았으니까 네, 공식적으로 그런 발언 한 적은 없죠. 아, 없어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 그 조사를 아예 안 받아서 해외 도피해서 조사를 조사를 아예 받은 적이 없는 분인데 아, 그러면은 배상윤은 그 모든 현장에 같이 있었죠. 아니 그럼 김성태와. 리호남에게 돈을 줘다라고 하는 진술은 김성태 진술 말고는 없어요? 네. 김성태와 그 부하들. 아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예. 김성태와 거기 방영철 부회장 두 사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사에 참여했던 건 맞죠, 배상윤이. 맞습니다. 아 근데 그 배상윤이 이재명과는 아무 관련 없다라는 걸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입장을 낸 거고. 네. 이게 이제 검찰이 하는 아주 나쁜 그 수법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김성태나 배상윤 같은 사람은 검찰 조사도 많이 받아보고 재판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속성을 알아. 그러니까 계속 흥정을 하는 거예요. 내 거 이거 빼주고 하면 내가 이거 얘기해주게. 그다음에 검찰도 이재명만 얘기하면 네 거 딴 거는 싸게 끊어줄게. 이게 재래 수법이야. 미치겠다. 뭐 이거를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을 한 두세 개만 해보면 야 얘네들 진짜 이게 국가기관 맞아. 어떻게 얘는 이럴 수가 있어. 이거는 범죄 집단이야. 이런 생각이 바로 들거든. 네네. 근데 판사들이 문제예요. 판사들이. 판사. 지금 봐봐. 지금 봉지욱 기자가 공개한 국정원 문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빙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범죄 전력이 있는 김성태가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저렇게 말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증거법칙에 의하면 그거는 당연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그렇죠. 돼가지고 그렇죠. 네. 유죄 확신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도 멀쩡하게 있는 저것까지 다 무시하고 그냥 지들 원래 생각했던 대로 검찰 말에 맞춰 판결해버리잖아. 무서워. 그래놓고 나서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이 사람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야너 법원에서도 유죄라고 그러잖아. 맞아요. 검찰은 나쁜 놈들이 다 치고 법원은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맞아요. 네. 그 과정에서 법원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검찰이 활용하는 게 언론이죠. 언론이고. 네. 언론은 이제 주나게나 막 그런 얘기 떠들고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이 배상윤 보면서 정말 좀 열받았던 게 지금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이거는 또 내가 다 받아 그렇겠죠. 이혼함 있었고 네. 돈 준 거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김성태도 똑같았어. 김성태도 원래 도망가서 동남아에 있었잖아요. 어디에. 네. 그때 이쪽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랑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민주당 관계자들로부터 김성태가 나는 안 들어간다 한국에. 네. 한국에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선 때 이거 뭐 영향 미치거나 이런 일 없을 거니까 그리고 내가 상황이 정리되면 가가지고 전부 다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래가지고 김성태하고 그때 연락하던 사람 김성태 안 온다 그랬다고. 근데 왔잖아요. 왔었지. 와가지고 이제 말이 막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들을 지금은 풀려났죠? 지금은 또 나가서 왜 예. 지금 돌아다니면서 나와 있죠? 저거 하고 나왔죠. 있죠. 나와서 옥상에서 정관계 인사들 불러서 파티까지 했습니다. 그 사진인가? 그거 네. 내가 봤던 것 같은데. 예. 자, 보십시오. 윤석열 측과 배상윤 측이 물밑에서 예. 이재명 죽이기를 한 것 같잖아요. 예.